저는 오늘 거울 앞에서 한숨 쉬었던 그 마음부터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잡티, 칙칙해지는 피부톤이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죠.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불안에서 시작해 공감과 안도를 거쳐 희망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즘 거울 보기가 망설여지시죠? 혹시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을 봤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기미가 진해지면서 주름도 도드라집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는 잠깐 좋아 보이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사실 60대에서 8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피부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부의 신진대사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느려지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덩달아 줄어들죠. 여기에 지금까지 받아온 자외선의 누적 손상과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색소 침착이 더욱 진해집니다.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도 해마다 1%씩 줄어들어 건조함과 탄력 저하가 표정 주름을 더 깊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72세의 이순자님은 3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단체 사진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다른 분들은 밝고 화사해 보이는데 유독 당신만 얼굴이 어둡고 칙칙하게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화장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언제부터인지 볼과 이마에 크고 작은 기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가와 입가의 주름도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을 만큼 깊어져 있었고요. 마음이 무거워진 이순자님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기웃거려 보기도 했지만 한 세트에 몇십만 원씩 하는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싼 걸 써야 하나? 고민하던 그분도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본 쌀뜨물 세안법을 알려줬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세수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금은 동창회에서 뭔가 관리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핵심은 생활 재료를 활용한 가벼운 루틴입니다. 피부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할 쌀뜨물 세안이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거창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버리던 것에서 보물을 찾는 일이에요. 오늘 들으실 내용 중에서 하나만 골라 2주간 꾸준히 실험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시작 전과 후의 사진을 같은 조명에서 찍어두시면 작은 변화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밥 짓고 나면 늘 싱크대로 흘려보내던 그 물, 이제까지 습관처럼 버리셨죠? 사실 그 안에는 우리 피부가 간절히 원하는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말이에요. 쌀을 씻을 때 쌀계층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들이 물로 녹아 나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고 쌀에 들어있는 천연효소들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려. 다만 첫 번째 물에는 먼지나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서 반드시 버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씻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김도연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67세의 김도연님은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신 분이에요. 핸들을 오래 잡고 있다 보니 손이 늘 건조하고 거칠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크림을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세 다시 당기고 갈라지곤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밥하다가 여보, 이거 한번 해봐 하며 쌀뜨물이 담긴 대야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시큰둥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손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3분 정도 담그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손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도연님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쌀뜨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2주차부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손등의 거칠거칠한 느낌이 줄어들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잔거침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한 달 후에는 핸드크림을 바르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개월 지나서는 동료들이 요즘 손이 좋아졌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겨울이었어요. 매년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서 아픈데 그 해는 유독 덜했던 겁니다.
김도연님은 쌀뜨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계세요. 운전하기 전에 손에 발라두면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쌀을 씻은 물을 깨끗한 용기에 받아두세요. 가능하다면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씻은 물이 더 유리합니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받아둔 쌀뜨물은 반드시 당일에 사용하세요. 하루가 지나면 발효가 시작되면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세안을 마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쌀뜨물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도포한 다음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됩니다. 이때 손과 목도 함께 적셔주시면 생활하면서 노출되는 부위의 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쌀뜨물 특유의 뽀얀 색깔과 약간의 냄새 때문이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 고소한 냄새가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무엇보다 세안 후 피부가 당기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금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쌀뜨물만으로도 피부가 충분히 맑아지지만 기미나 잡티, 칙칙함까지 함께 개선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레몬을 적절히 더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구연산 성분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어 피부톤을 한층 밝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레몬은 산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고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어서 저녁에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영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69세의 박영자님은 평생 살림만 하며 사신 분이에요. 특별히 피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사진을 많이 찍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과 이마의 기미가 유독 눈에 띄었고 전체적으로 안색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돌잔치 일주일 전부터 박영자님은 매일 저녁 쌀뜨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섞어 세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레몬의 신맛 때문인지 살짝 따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3일째부터는 세안 후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돌잔치 전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마사지하듯 발라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확실히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가족들도 오늘 왜 이렇게 환해 보여? 라고 먼저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돌잔치 사진을 받아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플래시를 받은 얼굴이 또래 어른들보다 훨씬 화사하게 나온 겁니다. 그 이후로 박영자님은 일주일에 2-3번씩 레몬을 섞은 쌀뜨물로 세안하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뭔가 관리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 상태가 좋아졌답니다. 특히 볼의 기미가 눈에 띄게 연해졌고 전체적인 피부 톤도 한결 균일해졌어요. 박영자님이 사용하신 기본 레시피는 쌀뜨물 1컵, 약 200ml의 레몬즙을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섞는 것입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5방울 이하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보며 천천히 늘려가세요.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세안제로 세안을 마친 후 쌀뜨물과 레몬즙 혼합액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손바닥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린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됩니다.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화장솜에 혼합액을 적셔서 5분 미만으로 팩을 해보세요. 다만 이 경우에는 저녁에만 하루에 한 번만 실시하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레몬의 산 성분 때문에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사용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사용법을 건너뛰거나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레몬 원액을 직접 바르거나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두거나 오래된 쌀뜨물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레몬은 pH가 이 정도로 상당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이를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홍반이나 따가움, 심한 경우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요. 또한 장시간 피부에 접촉시키면 오히려 건조함과 자극을 키울 수 있습니다. 쌀뜨물도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광수님의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4세의 최광수님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 뭐든지 철저히 하시는 편인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레몬이 기미에 좋다는 글을 보고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라는 생각으로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짜서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찬물로 씻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볼과 이마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아팠어요. 다음 날까지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결국 피부과에 가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산에 의한 화학적 화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고를 발라야 했고 한 달 넘게 자국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 이후 최광수님은 한동안 레몬은 물론 어떤 천연 재료도 사용하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희석 비율과 사용법을 알고 난 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은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모든 단계에 안전 가드레일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둘째, 시간을 제한하세요. 셋째,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세요. 넷째,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무엇보다 새로 시도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치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의 작은 부위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얼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몇 주간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혹시 사용 중에 따가움이나 홍조, 발진 등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될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사용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자외선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을 예방하세요.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레몬과 쌀뜨물은 정말 훌륭한 천연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만 좋아지고 끝이면 아쉽죠. 손과 발, 두피는 물론 생활 청결까지 범위를 넓혀가면 일상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버릴 게 없는 소중한 자원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진짜 비결이에요. 쌀뜨물에는 전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보습과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수분막 형성과 탄력에, 녹차를 우린 물을 섞으면 항산화와 붉은기 진정에 각각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부위와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용하면 체감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정자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70세의 오정자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와 요리로 손이 늘 물에 젖어 있다 보니 손이 몹시 거칠어져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손등이 갈라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사장님 손이 많이 상했네요 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싼 핸드크림도 써봤지만 물에 자주 닿다 보니 금세 씻겨나가서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때 딸이 인터넷에서 본 쌀뜨물 활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도 모자라서 쌀뜨물까지라고 생각했지만 시도해볼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문을 닫고 나면 대야에 쌀뜨물을 받아서 3분 정도 손을 담그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손등의 거칠거칠한 느낌이 줄어들고 손가락 마디의 트러블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한 달 후에는 늘 갈라져 있던 손톱 주변 거스러미도 거의 사라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서 일하는 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해는 유독 괜찮았어요. 물론 아예 안 갈라진 건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 훨씬 나았죠. 무엇보다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사장님, 손이 왜 이렇게 고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지금 오정자님은 쌀뜨물 활용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기본적인 손 담그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계세요. 건조한 날에는 쌀뜨물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서 더 촉촉하게 만들고 여름철 붉어진 손등에는 녹차를 우린 물을 섞어서 진정시켜 주시거든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쌀뜨물에 꿀을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쌀뜨물 1컵에 꿀 1티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꿀의 보습 성분이 쌀뜨물의 진정 효과와 만나면 건조함을 확실히 달래줄 수 있어요. 여름철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붉은기가 돌 때는 쌀뜨물에 미지근하게 우린 녹차를 반반씩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피 관리에도 활용해보세요.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쌀뜨물을 사용하면
두피의 각질이나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거나 비듬이 심한 분들에게 좋아요. 다만 머리카락이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같은 거친 부위에도 효과적입니다. 목욕할 때 이런 부위에 쌀뜨물을 발라두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부드럽게 문지르면 각질 제거에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레시피를 로테이션으로 사용해보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보습을 위해 쌀뜨물과 꿀, 화요일과 금요일은 진정을 위해 쌀뜨물과 녹차, 수요일과 토요일은 톤 개선을 위해 쌀뜨물과 레몬을 번갈아 적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소량은 컵이나 그릇, 헹굼 등 가벼운 생활 청결에 재활용해 보세요.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기름기를 자연스럽게 제거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한 방울도 버릴 게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울 앞에 체념에서 출발해서 작은 실천으로 희망을 만드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싼 제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쌀뜨물과 레몬 몇 방울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약속드릴게요. 오늘부터 저녁에 하루 한 번씩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속의 작은 변화가 마음을 밝히고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 겁니다. 혹시 개인 맞춤 루틴표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피부 질환이 있거나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 당뇨나 간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쳐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는 어떠셨나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지혜를 통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꾸준하게 시행해 주시면 결국 건강은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정보였다면 저희 지혜로 찾는 건강의 구독 설정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지혜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